그다음에는요, 저희가 체형 불균형의 유형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앞뒤가 불균형. 이제 김덕현 씨도 약간 요게 있었는데 원인으로는 거북목하고 척추 후만증을 꼽아주셨네요, 장 교수님. 일단 거북목 같은 경우는 요새 그 스마트폰 때문에 워낙에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이런 자세뿐 아니라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흉근 같은 경우 요새 강화시키는 분들 많은데 등 근육 강화하지 않고 대흉근만 강화를 하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거북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에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굳는 근육이거든요. 네. 이게 근육이 굳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게 골반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햄스트링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낚싯대 세우는 것처럼 이게 골반을 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척추가 일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낚싯대가 쓰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위에가 구부러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거북목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에 있는 근육을 쭉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의 원인이 척추 후만증이라고 있는데 예. 그 척추 후만증이라는 게 뭔가요, 교수님? 네, 척추 후반증은 말 그대로 척추 후 뒤가 만 볼록하게 튀어나온다는 등 말입니다. 같은.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이 이렇게 되는 라운딩 숄더라고 부르는 그런 네네네. 현상을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나이가 들면 몇 가지를 좀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혹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키가 줄거나 굽어 있는 자세가 되면 아마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뼈에 골절이 생겨서 등이 굽게 된 게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척추, 즉 목, 허리를 꼿꼿하게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척추의 등 근육, 네네. 기립근입니다. 이 기립근이 약해져서 후만증이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쪼그려 앉아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나 네. 또 구부린 자세로 노동이나 가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 골절까지 올 수 있다. 무섭다. 그럼 이제 등이 더 굽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척추 골절이 오면 굽는 건 둘째치고 너무 아프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얼마나 괜찮으실까요? 김 교수님. 네, 되게 골절이 생기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담을 앓고 지나갔다 할 때 그런 네. 경우도 사실 골다공증으로 척추 골절이 생겼다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즉 그냥 모르고 지나가다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후유증으로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되고 또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조금씩은 이제 굽잖아요. 저희 그쵸. 어머니도 약간 굽어 계신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굽으면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좀 지나면은 그 심폐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요. 심폐. 쉽게 숨이 차고 그다음에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고 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 골다공증 때문에 압박골절이 생길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앞뒤 불균형 무섭다. 먼저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체형 불균형의 유형 두 번째는 바로 좌우 양옆이 틀어진 불균형이 있는데 골반 뒤틀림이 있을 수가 있고 척추 측만증도 있을 수 있다. 측만증까지.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는 의미겠죠? 네. 척추 측만증은 나이에 따라 원인이 많이 다릅니다. 청소년기의 경우에는 원인 불명으로 허리가 휘게 되는 현상들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세나 그 허리 통증 등으로 골반에 뒤틀림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이 동반되게 되면서 허리가 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가 휘게 되고 다른 질병이 동반이 되면 허리 통증도 심하고 또 보행장애나 다리가 저리는 그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네. 2차적인 부분으로 합병증이 생겨서 각종 뭐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정말 근본적이면서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드려보면 네. 우리 몸이 꼭 좌우 대칭이어야지만 건강한지 제 얼굴만 봐도 이쪽 얼굴이 조금 화면에 잘 나오거든요. 이쁘고 이쪽은 저는 좀 덜 이쪽. 이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맞아요.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네. 좌우가 얼굴도 비슷하지 않고요. 음. 그다음에 팔 길이, 다리 길이, 몸도 딱 반으로 갈라놓으면 좌우가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 정상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자세라든지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척추 또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심할 경우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요. 신경. 그렇게 되면서 아. 저림이라든가 통증, 심지어는 마비까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그 안면 마비가 왔을 때 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복이 안 되면 좌우 대칭이 안 되면서 뭐 씹는 거, 표정, 발성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대표적인 기능 이상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인 만큼 좌우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차이가 심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 좌우가 틀어진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 교수님? 뭐 저희는 사실 걷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김덕균 씨 약간 틀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걷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와보세요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그냥 네네. 이렇게요? 네네. 오케이 뒤돌아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잘 걸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전혀. 오른쪽이 약간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 아마 그래요? 예전에 척추측만증이 좀 오른쪽이요? 있으셨을 또? 거예요. 네. 척추측만증 있는 분들이 이쪽에 약간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쪽으로 돌아서요. 앞으로 한번 숙여보세요. 쭉 더. 더. 그렇죠. 올라간 것 같아. 네, 오른쪽에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아까 등이. 아마 이 부분에 측만증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어.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분들이 보통 오른발 왼발이 근력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한 발로 한번 서보세요. 요 발로 한 이게 눈 감고 한 10까지 세보시고요. 자 반대로 한번 서보실까요? 반대로. 오케이. 요 발로 눈 감고 10 정도 세보시면은 이게 오른발이 보통 이런 경우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의 오늘 많이 균형이 떠신 것 떨어진다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김덕균 저희가 씨. 보통 체크를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배웠고요. 김덕균 씨 이대로 들어가시면 지금 너무 걱정이 심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정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너님 다시 한번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좌우 불균형 좀 어, 잡아주세요. 예. 이번에는 좌우 불균형입니다. 이번에 이제 좌우 불균형을 잡는 운동을 할 텐데요. 네. 한번 여기 하늘 보고 누워 보시겠습니까? 하늘을 보고요. 네. 그래서. 네, 바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쭉 뻗어서 대자로 한번 누워 보실게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잠깐만. 죄송해요. 많이 아프신 거 아니시죠?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워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살짝 핀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바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최대한 들어 올려 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손까지 와줘야 정상이거든요. 아. 자, 반대쪽으로 한번 전혀 가보실게요. 아, 다리가 네. 손까지 닿아야 된다고요? 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참 남았는데. 네, 김덕균 내리시고 씨. 반대쪽 발로 한번 바로 다리를 잡아주세요. 핀 상태에서 네, 간다. 어깨는 붙여 놓으시고요. 다시. 어깨가 안 붙어요. 어깨 아니야, 어깨 붙여.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덜 오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 네,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깨 꼭 붙이신 다음에 가지 않게. 네, 집에서 이쪽은 좀 더 들어 올린다. 네, 그러면은 붙이시고요. 아, 네, 다르네요. 이 상태로 했을 때 지금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예. 네, 이러면 이제 골반이 돌아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에 좋은 동작을 한번 해보실 텐데 네. 잠깐 앉으셔서 한번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바닥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발을 너무 앞에 놓게 되면 또 허리에 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오른발, 이 앞에 있는 발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오른손을 고정시킨 채로 시선과 함께 왼손을 쭉 밖으로 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근데 주의하실 점은 손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발에 힘을 꽉 주시고 다시 돌려볼게요. 네, 다시 왼쪽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네, 그대로 회전시켜 발을 지금 볼게요. 계속 고정하고 있었어요. 네. 예, 예,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 이쪽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잘 잘하시네요. 돌아가네요. 네. 반대로 쭉 잘안 돌아가는데 네. 이게. 반대쪽으로 그쪽은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네,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발을 이번엔 바꿔서. 네. 그렇죠. 발 좀 더 차이가 앞으로 있으니까. 놔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 팔을 고정시킨 채로 네,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오, 좋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럽게 유연하시네. 넘어가는 잘 되는 거거든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네, 다시. 진짜. 네. 그다음에 다시 네, 왼쪽으로. 그대로. 네, 이쪽은 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뻣뻣하네. 네. 아픈데요. 자, 아. 그러시면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대로 옆으로 한번 누워서 동작을 진행을 해보실까요? 예. 네, 편안하게 옆으로 누우신 다음에 자, 옆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자, 무릎을 반 접고 머리는 편안하게 바닥에 두고 계시고요. 네. 동일한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누워서 네. 땅에 팔로. 대고 그래서 이렇게요. 좀 더 그래서 이게 편안해 어깨가 보이네요.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게요. 아까 이쪽이 아프셨던 쪽이었죠? 네. 네, 이 상태에서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딱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신 데까지만. 네. 그래서 손을 대려고 하다 보면은 어깨는 떠 있는데 손만 그렇죠, 억지로 그렇죠. 가다가 그렇지, 다치는 그렇지. 경우가 아. 있어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데까지만. 데까지. 네, 음. 다시 돌아왔다가 아. 반대쪽으로 무릎이 벌어지면 안 되는 네, 거죠. 무릎을 꼭 고정시켜 놓고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누워주시고, 아유. 네, 무릎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네, 머리 베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그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은 어깨가 좀 많이 뜨네요. 이쪽이 네, 조금 다시. 뜬다. 예. 3번만 해보겠습니다. 예. 둘, 여기까지만 놓으시면 돼요. 예. 다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팔이 닿으면 어깨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경우에는 차라리 팔을 접어서 아. 팔꿈치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음. 괜찮고. 그렇지. 최대한 어깨가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대로 이제 일어나 주셔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동작 한번 배워봤는데 네. 이 두 가지 동작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좀 좌우 불균형에 도움이 될 근데 수 계속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어깨가 이게 닿을 수 있을까요? 닿을 수 있습니다. 오. 점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욕심내지 계속 말고. 네, 예.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 번에 많이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안 닿습니까? 네, 네, 이쪽 반대 마지막에 하시는 예. 어깨가 좀 많이 떠 있어서 예, 예. 네, 열심히 끝나고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가르쳐 드릴게요. 같습니다. 예, 지금은 자리로 일단 네.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네, 좌우 불균형 잡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이제 아까 전에 어깨가 무리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지만 이런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 교수님. 지금 운동들이 주로 좀 과한 회전이 들어가는 편이어가지고요. 어르신들은 저런 운동할 때 자기가 몸이 버틸 수 있는 한도에서 회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했던 운동 중에서 코어가 좋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발로 섰다가 한쪽 발 뒤로 발 터치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르신들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목 부상 입을 수 있거든요. 예. 어르신들은 그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해야겠고요. 그 다음 불균형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하 불균형. 이것의 원인은 운동 부족, 하체 근육 부실을 꼽아주셨네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상하 불균형이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상체는 체지방이 많고 무겁고 음. 하체는 다리가 근육이 적어서 앙상하고 부실하고. 이런 불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이런 것을 가속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선 기초대사량하고 근육량의 문제인데요. 기초대사량은 기본적인 하루의 에너지 소비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20대 정점을 이루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을 때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 왜 살이 찌지 않은 게 바로 저것 때문이거든요. 아, 근데 어쩐지.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근육량이 같이 떨어져요. 예. 아. 이 두 가지 때문에 다리는 힘을 못 받게 되고 네. 위에는 체지방이 느니까 그것 때문에 무겁고 이래서 이런 상하 불균형이 심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오, 그런